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중요한 상을 다 포함해서 4개의 부분에서 상을 받은 것에 아주 기뻐하시고요. 흥분해하시고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미국은 이제 정말 중요한 지난 100년 동안 항상 가장 먼저 예비선거가 치러졌었던 뉴햄프셔에서 예비선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2시 땡 하고 시작된 곳도 있다고 하고요. 아마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저녁 여러분들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이브닝 뉴스를 들으시는 동안 어쩜 끝나기 조금 전쯤에서 빠르면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금 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아이오와주에서 졌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뉴햄프셔에서도 2등을 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이게 지금 롱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미국 예비선거가 월드 시리즈라면 지금 게임 2예요. 항상 월드 시리즈 결과는 게임 7까지 가야지 알 수 있고, 우리 게임 7까지 갈 겁니다 하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흑인계 유권자가 많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곳에서도 바이든에 대한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지지도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바이든 후보가 싫어서가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 보도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많은 유권자들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들어있는, 강하게 들어있는, 가운데에 꽉 박혀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겨줄 거야, 이겨주지 않을 거야 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바이든 후보가 온건하다 해서 투표를 해본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못 이긴다면 왜 거기다가 할 필요가 없지, 다른 사람을 후보를 만들어야지 하는 분위기가 지금 강해지고 있고요. 아이오와주에서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확실한 누가 1위인가, 핏 브리지지와 조 바이든 사이에서 1위, 2위를 가려내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햄프셔가 더 중요하고, 대의원 숫자는 2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몇십만 명 정도 참여를 하겠죠. 20만 명 조금 못 참여할 수도 있겠고요. 아이오와주에서도 20만 명 안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결과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샌더스가 1위, 브리지지가 2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 바이든이 3위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주말에 있었던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회에서 에이미 클로바샤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지지도가 확 올라가면서 뉴햄프셔에서는 에이미 클로바샤가 3위가 될 것 같네.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는 4위잖아요. 이미 바이든 후보가 미적지근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토론회에서나 보여진 그런 모습에 이거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나이가 많은 사람보단 역시 핏 브리지지 그리고 에이미 클로바셔 같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의견 같은 것도 좀 신선해 라고 마음을 약간 돌리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핏 브리지지가 정말 젊죠. 38살이니까. 그에 비해서 에이미 클로바셔 후보는 59살이니까 59살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블룸버그 후보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투표용지에 이름조차 없는데도 아주 어부지리를 보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제 항상 어떤 주의건 투표를 하면은 제일 먼저 투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찍었는가 이런 건 나오잖아요. 보면은 공화당 가운데서도 한 명이 투표 용지에 이름도 없는 마이클 블룸버그를, 스펠도 다 맞아야지 되거든요. 마이클 블룸버그라고 써서 적어내는, 그렇게 적어냈고, 민주당 가운데서도 마이클 블룸버그라고 적은 사람이 2명인가 되거든요. 그리고 각각 한 명 한 명은 핏 브리지지 그리고 버니 샌더스 적어서 라이트인 투표하는 그런 것에는 그렇게 나와서 일부에서는 블룸버그가 초기 투표에서 이기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불과 몇 명, 한 5명 갖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블룸버그 후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 사실 평생 공화당입니다. 그러다가 뭐 당을 탈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평생 공화당이었는데 한 번 투표에서 예외가 있었던 때는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에게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2016년도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그런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에서는 그 예비선거 후보들 가운데서는 존 케이식이라는 임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은 주지사를 못하지만 오하이오주에서 아주 그 인기가 있었던 그런 그 존 케이식에게 투표를 했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다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정리를 하면서 얼마나 혼돈됐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대학교,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게 어제 한 것과 오늘 한 것이 조금 다르고요. 그만큼 민주당 유권자들의 민심이 지금 바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론조사 기구에 따라서 약간 그 질문과 뭐 순서 배치라던가 어미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후보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 사이에서는 2위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막이 뚫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뭐 후보들이 많으니까요. 민주당의 100% 가운데서 반 정도인 51%였다면 한 2주일 전에 44%로 내려가다가 아이오와 그때 이제 그 시점이죠. 그리고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는 지금 27%밖에 안 됩니다.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위가 블룸버그라는 겁니다. 그 줄어든 그 반이 블룸버그에게 온 겁니다. 거의 22%, 3위가 버니 샌더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아마 운전을 하시면서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약간의 그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혼돈하실 수가 있는데 당선 가능성, 일렉터빌리티에 있어서는 아직도 바이든이 1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뉴햄프셔에서 오늘 바이든이 1위도 못하고 2위도 못하고 최악의 경우에 5위까지 한다면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샌더스도 높고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그리고 그 다음이 블룸버그 17%인데 역시 이 퍼센테이지도 1월 달보다 9%가 올라서 17%인 것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부티지지보다도 트럼프 대통령과 겨뤘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그 일렉터빌리티에 있어서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그 조사를 보면은 모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겨뤘을 때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 이기기는 이기는데 그럼 누가 가장 확실하게 이겨? 민주당 유권자들은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확실하게 이겨줄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거기에서는 바이든도 아니고 샌더스도 아니고 브리지지도 아니고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겁니다. 51% 대 42%로 이긴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볼 때는 아직까지는요. 지금 두 번밖에 선거 치러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누가 높아 하면 바이든이 1위거든요. 그리고 블룸버그가 이렇게 해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위기가 딱 잡힘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퀴니피악 대학교에서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1,519명 제법 많은 표본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민주당이거나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표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는 2.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8% 플러스 마이너스까지입니다. 지금 이 14개 주에서 한꺼번에 대의원 숫자가 많이 걸려있는 슈퍼 튜스데이가 3월 3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이든은 아마 오늘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선거 자금이 안 모이겠죠. 그러면 29일까지 가려면요. 지금 29일
2월 29일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예비선거 치러지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11일입니다. 일주일, 2주일, 뭐 거의 3주일 남았거든요. 3주일 동안 돈이 있어야지 선거 광고도 하고 하지. 마이클 블룸버그가 저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텔레비전만 틀면 마이클 블룸버그. 워낙에 인지도도 좀 있는 데다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는 굉장히 위험하다. 따라서 참모들의 그 조언과는 상관없이 이 마이클 블룸버그를 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드디어 마이클 블룸버그를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격했다가 누군가가 또 얘기해 줬겠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라고 해서 금방 그 트윗을 내려버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런 점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떠오르고 나면은 좀 그 고통을 받을 겁니다. 뉴욕의 시장으로 있을 때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범죄가 많잖아요. 범죄가 많아서 2015년도에 그 오디오 클립이 나왔는데 뭐 한 3, 4분짜리입니다. 여러 사람 같이 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가 시장으로서 범죄를 마이너리티가 많은 소수 인종들이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잡아야지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소수 인종이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총기도 많고 어린이들에게서 총을 뺏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범죄자를 다룰 때 그렇게 해서 뭐 얘기가 몇 분이니까 좀 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고, 그러면 그 사람을 그 마이너리티 그쪽이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용의자를 벽에다가 밀어붙이고 몸수색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디오 클립에 대해서 비디오 클립을 딱 그 트위터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거 완전한 인종차별주의자네? 라고 트윗을 한 겁니다. Bloomberg is a total racist?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나서 아주 짧은 순간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그 트윗을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센트럴 파크 5라고 해서 그 소수 인종들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돈 굉장히 아끼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싼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내서 그 용의자들을 이렇게 사형을 해야지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5명이 범인이 아니었어요. 범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하지 않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인종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멕시칸이 어떻다, 뭐 범죄자다, 뭐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또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인종적으로 많이 그 해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은 바로 그 내리고 말았는데, 마이클 블룸버그의 그 어떻게 소수 인종들이 있는 데서 경찰들이 법 집행을 해야지 되는가, 그 부분은 꼭 마이클 블룸버그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핏 브리지도 나중에 가면은 그가 정말로 뉴햄프셔, 네바다까지 떠오르면서 앞으로 나간다면 핏 브리지와 블랙 커뮤니티와의 관계도 떠오르는 게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에이미 크로바샤가 검사였었을 때 역시 그 청소년 블랙에게 종신형을 그 선고하도록 그 유도라기보다 검찰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블룸버그도 하나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봐야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마이클 블룸버그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만큼 마이클 블룸버그가 미국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